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정호승님의 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의 마지막 연입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네, 달빛이 적고 하늘이 까말수록 별빛은 더 반짝이죠. 그래서 어둠을 뚫고 별을 보며 걸어가는 누군가처럼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향한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가슴 가득히 채워질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보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비염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같은 경우에 일교차가 정말 심하잖아요. 그렇죠.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특히 비염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비염으로 한의원에 내원하고 있고요. 네. 방송에서도 보면 이렇게 상담할 때 비염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비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코 안에, 즉 비강 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 3대 증상이 바로 비염의 주요 증상인데요. 이 증상의 유무를 가지고 비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비염 자체는 사실 뭐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치료가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도 해서 네. 사실 좀 힘든 이제 그런 질환인데요. 이 비염이 지금 가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에는 현재 한 1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점점 이게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비염에 대해서 어떤 예방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이 비염은 아토피, 천식과 함께 3대 알러지 질환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알러지 질환이라는 것을 떠나서 일단 아토피, 천식과 함께 피부 질환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피부가 건조하면 어떤 외부의 그 사기, 나쁜 기운에 대한 침입을 잘 방어할 수 없고 그래서 뭐 아토피도 이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처럼 코나 기관지 또 점막이라는 피부거든요. 네. 이 피부라는 측면에서 인식을 하면 예방이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점막은 항상 약간 끈적끈적하고 촉촉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이 윤활액이
말라 있으면 네. 먼지라든지 꽃가루나 어떤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침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촉촉하고 윤활액이 넘치는 그런 피부 상태로 유지하면 어떤 그런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염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코 질환, 그러니까 비염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코의 질환 이렇게만 인식하지 마시고 네. 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비염, 그리고 또 비염이 걸린 사람들은 머지않아 아토피나 천식이 올 확률이 높고요. 어렸을 때 아토피를 앓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비염이나 천식이 병발되거나 뒤에 이렇게 후속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염이라 하더라도 다 같은 비염이 아니라 급성 비염이 있고 만성 비염이 있는데요. 급성 비염이라는 것은 이제 대개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가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감기 뒤끝에 찾아오는 어떤 염증, 이것이 비염인데, 급성 비염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성 비염이죠. 네.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통년성 비염,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비염이 지속되는 것, 또 계절성 비염, 그러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발작하는 그런 비염,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 비후성 비염, 이런 비염들이 이제 만성 비염으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염이 그러면 급성 비염, 만성 비염으로 나눠지는데 또 그 밖에 좀 종류라든지 뭐 증상들이 다 다른가요? 이제 급성 비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감기가 되게 뭐 차가운 기운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이제 처음에 막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네. 뭐 기침을 하고 뭐 몸살이 나고 뭐 편도가 붓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다른 증상들은 다 이제 없어졌는데 계속해서 콧물이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코에 소통이 안 되면서 답답하다가 막 코가 완전히 막혀서 그게 지속되는 상태, 네. 이것이 급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비염은 만성 비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그 통년성 비염을 주로 만성 비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년성, 1년을 그냥 통틀어서 계속 일어나는 비염, 이것을 이제 만성 비염, 한의학에서는 뭐 비구 또는 비색 이런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만성 비염의 주된 증상은 코막힘이 네. 주된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비염도 초기, 중기, 이제 후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 이 3대 증상이, 그러니까 비염의 전형적인 그 3대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괴롭히는데, 이것이 점점 지속되다 보면 콧물과 재채기는 별로 안 하는데 네. 계속해서 코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코가 막히는데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아침에 네. 밤이나 아침 되면 그 증상이 심하고 오후가 되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것은 그 어떤 혈관의 확장 부분과 원인이 맞물려 있습니다. 네. 밤에 잘 때는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에는 체온이 더 떨어지고, 이런 원인 때문에 그 새벽이라든지 아침녘에는 더 이렇게 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혈관도 확장되고 체온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네. 증상이 완화되는, 이것이 만성 비염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콧물이 나더라도 콧물은 주로는 이제 맑은 색깔이 띠고 네. 이제 재채기는 가끔씩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도 이제 염증이 좀 더 또 심하게 뭐 세균이 감염이 있다든지 이래서 염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제 맑은 콧물이 황록색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 비염으로, 그러니까 재채기는 그냥 가끔씩 하고 주로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만성 그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그 신경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너무 약해지다 보면 신경이 노출돼서 이가 시리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코에서도 염증이 반복되다가 이제 신경이 살짝 노출이 된다든지 하면 발작적인 재채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사실은 알러지성 비염이죠. 네. 알러지성 비염이라는 것은 특정 환경이나 그러니까 뭐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뭐 이제 그 알러지성 물질에 노출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알러지성 물질이라는 게 주로가 이제 봄철에 그 꽃가루 네. 그리고 황사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정말 발작적인 재채기,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재채기를 계속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그 증상이 눈과 코의 가려움증, 아. 막 눈을 파내고 싶을 정도로 가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신의 그 소양감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콧물이라든지 뭐 코막힘이라든지 이건 기본적으로 따라오겠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인데 알러지성 비염이 이게 지속되다 보면 그냥 그 비염 자체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부비동염이라든지 인후두염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서 좀 이제 더 그 고통이 이제 가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 비후성 비염은 그 한의학에서는 뭐 비용, 비규폐색, 비색분리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 안이 부었다가 그것이 이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그 비강내가 좁아지는 상태.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코막힘이 주된 증상이죠. 네. 그리고 코 안이 그냥 항상 부어 있으니까 그냥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내내 코가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만 입을 벌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코로 숨 쉬는 게 힘드니까 그냥 항상 입을 이렇게 살짝 벌리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 자체가 좀 답답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후성 비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염하면 또 항상 뭐 정말 친구처럼 따라오는 게 축농증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뭐 코막힘, 재채기, 콧물 이런 증상은 있을 수 있겠는데 축농증만 있었을 경우에는 재채기가 그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축농증이라는 것은 축자가 쌓일 축자이고요. 농이 고름 농자예요. 그래서 그 비염하고는 다른 게 비염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코, 그 비강 내에 생기는 염증이라면 네. 축농증은 그 코 옆에 있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 안에 고름이 이렇게 쌓여서 쌓이는 질환, 이것이 축농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도 뭐 상악동, 사골동, 저평동 이렇게 여러 가지 동굴이 있는데 상악동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 아래 그 우리 그 치아 위쪽에 턱 위쪽에 있는 것을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고름이 쌓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통으로 오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치아가 아프다든지 잇몸이 아프다든지 뭐 턱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이 올 수도 있겠고요. 네. 저평동이나 이제 사골동 이런 데 쌓였을 때는 머리가 막 아프다든지 앞머리가 쏟아질 듯이 이렇게 아프다든지 옆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러면서 그 두통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축농증은 그리고 이제 또 주된 증상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래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관지가 안 좋아졌나?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에 그 농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증상을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넘어간다 해서 후비루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답답하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가래로 뱉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주된 증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늘 답답해서 킁킁거리는 무의식 중에 자꾸 킁킁 하는 사람들은 이제 비염의 단계를 지나서 축농증으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염이 이렇게 종류도 다 다른데 그러면 원인도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조금씩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만성 비염은 아무래도 이제 급성 비염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 이제 비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예 만성 비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편도염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것이 만성 비염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원인을 들어가 보면 네. 전신적인 어떤 영양 상태가 이제 불균형하거나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네. 이렇게 만성 비염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알러지성 비염이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비강 구조 자체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또는 어떤 약물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성 비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알러지성 비염은 원인이 좀 다르죠. 알러지성 비염은 내가 이제 면역력에 문제가 생겼든 어쨌든 간에 그 항원이 있어야 이제 비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또는 곰팡이, 진드기, 동물의 털 이런 그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면서 이제 증상을 발현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거 외에도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또 약물 등에 의해서도 비염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복숭아를 뭐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알러지가 있다. 또 의외로 사과를 먹어도 사과도 그런가요? 이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막 비염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음식물에 의해서 알러지성 비염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알러지성 비염은 그 유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알러지성 비염이 있다. 그러면 비염이 그 발현될 확률이 자녀 때에서 한 50% 정도가 되고요. 두 분이 다 알러지성 네. 비염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대략 75% 정도에서 알러지성 비염이 나타나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알러지성 비염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면역 관리를 잘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이제 발병률을 훨씬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비염인데 어떡하지? 거기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후성 비염이라는 것은 이제 비후성은 이제 코 안이 좁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비강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염이 지속이 되다 보면 막 코가 막히니까 왼쪽 코가 막히면 자꾸 콧뼈를 막 오른쪽으로 밀으려고 해요. 그럼 또 오른쪽 코에서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또 왼쪽으로 밀어요. 네. 이렇게 막 밀다 보면 얘가 코뼈가 휘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공기의 그 드나듦 자체가 좋지 않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어떤 그 나의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턱을 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세에 의해서 그리고 목을 항상 굽히고 이제 책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러면서 경추의 어떤 구조가 변했을 때에도 비강이 좀 좁아지게 돼요. 네. 이런 어떤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피부에도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그 피부가 두터워져서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급성 비염이라든지 어떤 만성 비염으로 그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도 이제 아내가 이렇게 비후성 비염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외에도 뭐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신적인 영양 상태, 내 면역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요. 네, 그럼 한방에서는 비염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비염이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뭐 완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비후성 비염의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수술요법을 쓰기도 하지만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일부에 속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비염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질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그러니까 다 같은 비염으로 보지 않고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네. 그 치료법도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도 그 치료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침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의대를 다니면서 본과 1학년 때 침을 처음 배우게 될 때 선배가 그 휴게실에서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니 저한테 실습을 했어요. 코가 막히냐고. 불법 아닌가? 돈을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이제 어디가 불편하냐. 이제 그래서 제가 코가 좀 불편하다. 이제 감기가 있어서 코가 막혔는데 코 옆에다 침을 딱 2개를 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코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네. 그런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와 정말 이게 침으로 또 비염에 효과가 있구나. 이제 뭐 그때 그 당시는 저는 비염은 아니었고 감기로 네. 인한 것이었지만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 치료의 현장으로 나와서 이제 치료할 때 처음에는 막 의욕적으로 막 네. 배운 대로 해보려고 그 이제 코는 폐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폐경 그 경락적으로 폐경에다가 이제 침을 놓고 네. 이제 코 주변에다가 침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만성 비염 환자였는데 코가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침을 놓았을 때 이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 침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기의 흐름을 그러니까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 안 공기가 막 답답할 때 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이게 시원해지듯이 우리 몸이 그 순환이 안 돼서 코에 막 전체적으로 좀 울체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침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침을 이제 코 주변에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후두골을 열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 뒷머리 그러니까 후두골이 끝나는 그 뒷머리 근육이 굳어 있을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 혈류순환이 잘 안 되면서 머리 쪽으로 혈류순환이 안 되면 코나 눈의 질환들이 잘 낫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를 엄지손으로 꾹꾹 눌러서 그러니까 저희는 침으로 치료하지만 이제 그 부위를 어쨌든 풀어준다든지 그리고 두개봉합을 또 침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개골은 단단하게 꽉 뭉쳐 있는 것 같지만 굳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해야지만 이 머리 안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네. 염증들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합선을 찾아서 그 부분을 다 침으로 놓았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약으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한약의 경우 이제 급성 비염과 이제 만성 비염으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급성 비염의 경우에는 급성 비염에도 뭐 이제 오한이 있다든지 뭐 약간 이제 발열감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그 열을 발산시켜 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코가 같이 이제 치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급성 비염이긴 한데 맑은 콧물이라든지 뭐 오한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없고 이제 그 한사가 열사로 바뀌어서 이제 그 콧물이 누렇게 된다든지 코 주변에 얼굴에 울긋불긋 뭐가 이렇게 돋아난다든지 네. 숨을 쉬기가 힘들다든지 그리고 이제 콧물이 누러면서 그 진하고 또 타액에서도 좀 냄새가 나고 끈적하고 네. 이럴 경우에는 급성 비염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발산시키는 약이 아니라 그 풍열을 내려주는 그 열사를 꺼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쓰게 됩니다. 네. 이제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제 만성 비염은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면역력과 가장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낫지 않는다 이랬을 때에는 그것을 너무 염증으로만 접근을 하면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육미지황탕이나 어떤 보중익기탕 가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약 종류인데요. 오히려 비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약들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다가 가감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또 급성 비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비염 중에서도
누런 콧물 또는 악취가 난다든지 이렇게 또는 콧물과 막 피가 섞여서 나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제 보하는 약이 위주가 아니라 그 습열을 빼주는 약을 위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을 요즘은 먹는 것으로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에다 뿌리는 코 미스트 형태로 그렇게 한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농축해서 연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코 안에다가 바르는 형태로 이렇게 한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과 침의 중간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침입니다. 그래서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을 이제 증류해서 네. 그것을 이제 액화시켜서 이제 그 주사처럼 놓지만 사실은 한약을 중요한 거고 그것을 경혈 부위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약의 효과와 침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침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환부 근처에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한약에 비해서 좀 더 신속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약침의 어떤 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약침은 보통 봉약침이 유명한데 네. 봉약침 말고도 다른 종류 약침들이 다 있는 건가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약침이라는 것이 네. 이제 염증을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로서 이제 쓰는데 봉약침은 이제 코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봉약침은 굉장히 아파요. 네. 그래서 좀 가렵기도 하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관절 부위라든지 이런 데는 봉약침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봉약침 말고도 뭐 사독 약침이라든지 그러니까 뱀독에서 이제 추출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당귀도 있고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가지고 다 약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상에 맞게, 그러니까 누런 콧물이 나오고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약침. 또 맑은 콧물이 나온다, 그럼 그거에 맞는 약침.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한 가지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제 추나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나요법 하면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뭐 약을 먹어도 뭐를 해도 잘 낫지 않는 비염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턱이 심하게 틀어져 있다든지 경추가 많이 틀어져 있다든지 네. 이래서 그 틀어져 있어서 구조적으로 순환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비염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추나요법을 같이 시행을 해서 이제 그 균형을 잡아주면 비염이 조금 더 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침이나 약물요법 또는 약침요법, 추나요법 이런 것들을 체질에 맞게 증상에 맞게 활용을 해서 비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 사례가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주시죠. 치료 사례가 이제 제가 예, 급성 비염으로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네. 내가 스스로 알아보는 것만큼 직접 앓는 것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네. 제가 셋째를 임신해서 거의 7개월인가 될 무렵이었는데 이제 감기가 걸렸었어요. 감기가 걸리고 이제 아무 증상이 없이 다 나섰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치과적인 네. 어떤 문제인 줄 알고 치과를 갔더니 아무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뭐 그냥 단순한 염증일 수 있으니까 치석 제거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치석 제거를 했는데도 뭐 가라앉질 않고 뭐 통증 정도가 너무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예 얼굴을 들을 수도 없고 눈이 그 쏟아지는 정도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밥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얼굴 자체가 쏟아질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데 제일 심한 증상이 이제 치아여서 음식을 아예 씹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치과를 4번이나 갔어요. 근데도 안타깝게도 계속 그냥 며칠 상관으로 계속 치석 제거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네. 그 치과 대학병원까지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그냥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거기서도 또 치석 제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여러 번 하면 되게 안 좋던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병원에 갔으니까 또 그냥 오기도 뭐해서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전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때가 제가 이제 본과 3학년이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다급해지니까 이제 필름을 돌려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게 아플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축농증이 있을 때 이렇게 아플 수 있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코에 고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축농증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제가 한약으로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나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 비염이라는 것이 감기 뒤끝에 그냥 코 막히고 그냥 재채기 콧물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물론 저는 이제 급성 비염이라기보다는 이제 급성 축농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제 고생을 하다가 나았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제 만성 비염 같은 경우는 그 제 친구의 아들내미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키도 좀 작고 많이 말라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예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 냄새를 아예 못 맡고 이제 뭐 탄내도 못 맡고 이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늘 코가 막혀 있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그 보약으로, 그러니까 보중익기탄 가감해서 거기다 약물을 써줬는데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다시 냄새를 맡게 되고 비염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 평소에 생활 습관 관리 이렇게 하면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침법에서 알려드렸듯이 그 코 옆에 그 부위가 혈자리로서는 이제 영향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코 바로 옆에, 콧볼 옆에를 이렇게 콧볼 바로 지그시 옆. 네, 네. 손톱으로 눌러주거나 손톱으로. 예, 손톱이나 뭉툭한 이렇게 볼펜 같은 것들로 꾹꾹 눌려주면 그 코 막힌 것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머리 후두부, 그러니까 뒷머리를, 그러니까 머리 자체를 이제 양손으로 감싸고 뒷머리 그 뼈가 끝나는 부위, 귀 네. 뒤쪽으로 거기를 엄지손으로 꾹꾹 눌러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봉합선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측두구를 열어줄 때 귀 위에 뼈를 이렇게 만져준다든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머리 전체를 그냥 손으로 주물르면. 꾹꾹 눌러주면, 그러니까 문지르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식으로 지압을 하면 효과가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턱뼈가 틀어지거나 경추가 틀어지면 이제 비염이 낫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바른 자세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턱 꿰는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양쪽으로 턱 꿰는 자세 하지 말고 엎드려서 책을 보는 것, 저는 이걸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를 피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답답하니까 계속 찬물을 더 마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찬물, 찬 과일 이런 것들을 마시고 먹다 보면 비염이 훨씬 심해져요. 그래서 그 찬물 마시지 않고 찬 과일 먹지 않고 손발 따뜻하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찬 기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오는 그 비염이 한 50% 정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샤워 후에는 반드시 그 승모근, 어깨 부위를 수건으로 감싸고 나오는 것, 거기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여름철에는 그 에어컨, 네. 겨울철에는 난방기,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바깥과 안의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에 적응을 못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비염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난방을 많이 하다 보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또 그 피부가 말라서 심해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온도 차가 너무 크지 않게 활용하는 것, 이 정도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염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비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온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보리수 열매입니다. 보리수 열매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보리수 열매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그 인도가 원산지인 보리수는 그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놔두는데요. 네. 이 보리수 나무는 그 뽕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좀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떫은 맛도 나고 그래서 뭐 썩 맛있는 맛은 아닌데요. 이 보리수는 열매는 그러니까 발효시켜서 먹거나 이제 술을 담아서 이렇게 먹게 되죠. 네. 그래서 보리수 열매의 그 떫은 맛을 내는 것은 그 탄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탄닌 성분은 그 소염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위궤양이라든지 위궤양을 그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살균 작용 또는 구충 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리수 열매를 장기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천식이라든지 기침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데 네.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보리수 열매로 담근 그 이제 발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기침을 먹게 하고 이제 가래를 삭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네. 천식 이런 것들에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식을 낫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이 보리수 열매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아신이 이제 마늘에도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은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고 중성지방이 잘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잘 태워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아까 천식에 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리수 열매가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 생리통 네. 또는 생리불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 되면서 자궁 쪽으로 혈액이 잘 못 가니까 그 생리통이나 이제 그 생리불순 이런 것들이 오는 건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리수 열매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다 보니까 자궁 쪽으로도 혈액이 잘 가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여성분들 그 생리통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런 순환이 잘 되게 하다 보니까 부종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많이 엄청 붓는다든지 붓죠. 그리고 이제 출산 후에도 부종이 잘 안 빠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도 이것을 이렇게 이제 드시면 그 부종이 빠지고 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고 이런데 일정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나요? 이 보리수 열매는 그 떫은 맛 내는 것이 탄닌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감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네. 감의 그 꼭지 부위에 하얀 그 성분이 탄닌 성분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보리수에도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과다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과다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네,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보리수 열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아, 제 네. 아이가 네. 중학교 3학년이고요. 아, 네. 키는 한 170, 네. 몸무게 한 60. 67kg. 예, 예, 남성분이신가요? 여성분이신가요? 예. 남자예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아드님이 지금 중3 정도 되나요? 예. 예. 어디가 불편할까요? 겨울만 되면은 손발이 네. 그 얼음장처럼 좀 차가워서요. 예. 뭐 다른 뭐 비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은 없고요. 비염도 이렇게 약간 있고요. 네. 그리고요. 또 다른 불편함은요? 다른 데는 이상 없는데요. 혹시 아드님이 운동을 좋아하나요? 예,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많이 차다는 것은 결국은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라면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음식을 잘 먹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손발이 그렇게 찬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제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손발이 차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이제 한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집에서는 그 찬물이라든지 뭐 과일을 차게 먹는다든지 일단 차게 먹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음식 중에서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좀 얇게 입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돼도 이렇게 장갑 안 끼고 특히 남학생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양말 두껍게 신고 장갑 많이 끼고 다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학교 갈 때에도 이제 대추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이런 생강을 살짝 덮어서 건강을 하면 더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피차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뜻한 물로 해서 갖고 다니면서 마실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이런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그 한약으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손발 차가운 것은 혈액순환 문제이고 이렇게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질병은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이런 것들이 체질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체질 중에서 이제 소음인이나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몸이 그러니까 날씨가 똑같이 추워도 조금 더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질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내가 조심해서 먹는 것 그리고 옷을 뭐 따뜻하게 입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한약으로 체질적인 결함을 자꾸 보충해 주는 것. 그러니까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그게 평생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이 좀 힘들어질 때마다 몸이 힘들어지면 에너지 생산을 네. 열 생산을 더 못하니까 이제 더 차가워지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예, 그 계피를 네, 물처럼 끓여서 꾸준히 마셔도 좋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저기 쌍화차 끓일 때 아니 쌍화차가 아니라 저기 잔치 때 저기 뭐죠? 수정과처럼 그 계피를 진하게 끓여서 그것을 그 대신 차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마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만약에 아드님이 소음인이라면 특히 이 계지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더 예, 궁금하신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고, 저희 남편인데, 아. 원래 64세고요. 네. 좀 팔이, 네.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다르게 이게 진동이라 그럴까, 뭐 흔들리고, 또 전립선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고요. 네, 혹시 몸무게랑 키 다 알고 계신가요? 네, 몸무게는 62, 3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키는 한 63에서 한 65 정도 이래 되는데, 아, 네. 눈도 좀 침침하다고 해갖고 제가 네. 신경외과도 가갖고 치료도 하고 예. 또 이제 한의원 가서 예, 투나요법 하면서 이렇게 네. 해갖고 예, 뭐 좀 치료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한약도 복용하고 조금 낫다하기는 한데도 아직까지 일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서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 그만둔 지 한 7개월 정도 쉬고 여기 계시는데 예. 그래갖고 뭐 선생님한테 뭐 특별한 뭐 또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그래갖고 그러니까 문의 7개월 드렸습니다. 정도 쉬고 계신 것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몸이 네. 떨리면서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질환이 있는 건가요? 그게 예. 다른 것도 이제 중간에서 조금 내가 일을 하는데 예, 기억력이라 그럴까 상대방에서 말을 하면은 네. 그게 잘 기억을 잘 아,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래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가 뭐 하여튼 특별한 뭐 초음파도 하고 뭐 이런데 특별한 그거는 없고요. 예. 그런데 뭐 어떤 증상에서 팔이 지져 일어나고 있으면 그냥 흔들리면서 잔잔하게 이렇게 뭐 떨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걸음은 혹시 잘 걸으시나요? 걸음 걸을 때 약간 네. 그 종종거린다든지 불편감이 없나요?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다리에 예. 힘 빠지고 그런 거는 혈액순환도 보면은 몸이 좀 따뜻한 편이고 예. 전에보다는 약간 내 걸을 때 신발이 조금 끌린다 하면서 이래가고 자꾸 걷는 운동을 하라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다니고 이래 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기 좀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하던 그 일은 또 나이에 비해 갖고 좀 힘들고 해가 다른 일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 아직까지는 쉬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네. 이 정도 말씀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듣기로는 네. 그 파킨슨시성 그 치매 증상이 살짝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그러니까 파킨슨시 병과 치매 질환이 다 뇌가 이제 그 퇴화를 하면서 오는 질환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심해질 때까지는 사실 병원에서 그 진단 자체를 정확하게 잘 내려주질 않아요. 그런데 네. 증상으로 보면 지금 그 네. 증상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느 쪽으로 병원을 내원하면 될까요? 이제 병원은 신경외과라든지 그 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네. 받아보실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MRI하고 팩트하는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해도요, 네. 뚜렷하게 이렇게 많이 네. 줄어 있지 않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네. 정확하게 진단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증상으로 굉장히 뚜렷한데도 영상 촬영이라든지 어떤 질문지 검사를 할 때에 네. 평소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네.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는 또 기억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그 치매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파킨슨氏질환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든지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기운이 예, 없다든지 지금은 그래도 운동 좀 해갖고 종종 걸음이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그러니까 초기 증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네. 잘 드셔야 돼요. 특히 예. 단백질을 충분히 네. 그 단백질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하고요. 네. 고기 종류 같은 거는 뭐 가면 네. 치즈하고 고기보다는 생선 방송 같은 시간이 거는 짧아서요. 제- 일단 원장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고기보다는 그 소화 네.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오래 끓인 음식, 네. 그 추어탕이라든지 어떤 곰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드시고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황태육수 이렇게 드시면서 운동 네. 열심히 하시고 네. 이렇게 황태예요? 하시면서 네, 한테 지금 육수예요? 저희 방송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다시 네네. 연결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형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